고등학교 가는 내 아이 대학은 어떻게 가지?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강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전략을 말씀드릴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순서는요. 제가 변화하는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전략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허경아 대입지원관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및 대비 전략을 말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배민규 장학사님께서 고교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토파 보기에 관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큰 방향의 대입 정책은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4년 전쯤에 대입제도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발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이 고1 8월 달이 되는 8월 말까지 이제 2년 6개월 전이 되겠는데요. 그 대학 입시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관한 발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별 대학들이 각 대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고3이 되었을 때 당해년도 5월 말과 8월 말까지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를 살펴봤을 때요.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치르는 2026 대입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대입 정책 발표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의 발표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입시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 대입부터 고교 학점제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추진과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입시의 폭이 크게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6, 2027까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것과 크게 방향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입시를 예상하고 준비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대입 선발 현황, 지금 현재까지 발표가 된 그 2024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이 이제 지금 현재 중3 학생 학부모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 전형인데 그 발표는 2024년 4월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고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2022, 2023, 2024학년도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별 비율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수시 모집의 비율이 많고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고 정시 모집의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8대2 정도의 비율로 수시가 많고 정시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변화가 아마 2026, 2027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은 이제 교육부에서 권장하기를 한 40% 정도까지를 이렇게 좀 권장했지만 지금 현재 2024학년도에 35.6% 정도로 조금 이렇게 비율을 크게 늘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40%를 많이 넘어설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40%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비수도권 지역에 비했을 때 수도권 지역의 정시 모집 학생 비율이 좀 많은 한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47,051명을 선발해서 35.6%,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25,213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11.9%, 약 3배 가까운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으로 88%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분류와 주요 특징에 관해서 한번 좀 구체적인 표를 통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크게 네 가지 전형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합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되는 논술 전형,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가 있는 실기 전형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전형 방법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성적,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이 치러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를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교과 역량과 교과 기반 교과 외의 활동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보통 이제 학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또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정시 모집으로도 40% 가까운 인원을 선발하지만 종합 전형으로도 그에 못지않은 인원, 거의 40% 가까운 인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교과 역량, 학생부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논술 시험을 잘 치르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여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을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지만 실기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강조해 드리겠지만 이런 실기 전형의 경우에도 학생부 성적이 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 준비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더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이제 정시는 수능 성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능 성적과 이제 일부 교과 역량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 전형이 수시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의 실기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실기고사였다면 이제 정시 모집의 실기 전형은 이제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가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기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능 성적,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더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그런 게 더 높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분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각 전형별 특징에 맞는 대입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부 석차 등급이 좋은 학생은 수시 모집을 아무래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생부 석차 등급보다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 모집으로 바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불리하고 수능 성적이 무조건 더 유리하고의 그 내용은 그 고3이 되어서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을 치르고 나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1, 2학년 때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더 유리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제 졸업한 학생들까지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고3 이후가 되면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수능을 더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해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춰서 내 불리한 내신 성적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내신 성적보다 더 불리한 내 내신 성적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상향 지원의 용으로 수능 최저를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면서도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진학의
왕도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지 그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내가 뭐 학업 역량을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학생부 성적은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충실히 다져놔서 나중에 수능을 이렇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학생마다 또 모든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마다 다 같은 게 아니고 학교마다의 차이점이 있지만 거기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학생마다의 그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 돼서 무조건 좋고 어느 고등학교 되면 무조건 나쁘고가 아니고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안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형별 대입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학생부 석차 등급을 살펴서 내가 전년도 아니면 최근 3개년도 정도의 입시 결과를 살피고 내 성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학별 발표 자료도 활용하실 수 있고 대학 어디 가라고 해서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적 확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최초 합격자냐, 등록자냐, 입학자냐, 또 70% 커트라인이냐, 85% 커트라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보여지는 성적값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최초 합격자는 아무래도 성적이 더 높겠죠. 수시에 6번 지원하는데 6번 다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중복해서 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점수는 최종 입학자의 점수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등록자나 입학자의 점수는 추가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70%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자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뭐 입학자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7번째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 점수니까 아마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85% 커트라인의 경우에는 100명을 합격시켰다라고 한다면 85번째 되는 학생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점수도 역시 전체적인 학생의 점수보다는 높은 편은 아니겠죠. 평균보다도 당연히 낮은 점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 자료들을 확인하셔서 이제 본인의 지원 전략을, 대입 지원 전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뭐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목표에 맞춰서 노력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전형의 또 특징은요. 대학별로 반영하는 교과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체 교과목을 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내가 성적을 조금 덜 받거나 좀 불리한 과목이 있었을 때 어느 대학의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미리부터 나는 어느 대학 갈 거니까 어느 과목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선택의 폭을 좁히지는 마시고요. 전체 교과목을 다 열심히 충실히 이렇게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좀 맞춰 봤을 때 나한테 더 유리한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를 알고 3학년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워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민규 장학사님 강의하시는 부분을 통해서도 아마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목들이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2학년 때와 3학년 때 배우는 또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이제 석차 등급, 1에서 9까지의 숫자로 보여지는 석차 등급이 있어서 교과 전형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이고요. A, B, C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성적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종합전형 쪽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요. 1학년, 2학년 때 주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3학년 때 돼서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 대학 가는 준비를 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분들이란다면 1, 2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학년 때 조금 성적이 불리해도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서 성적을 더 올려나가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관리가 1학년 때는 뭐 필요 없고 안 중요한 게 아니다.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부분에서요. 뭐 대학별 세부 조건에 따른 검토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더 어려운 수능 최저 조건일수록 보통 수능 최저가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 뭐 3개 영역
수능 시험의 3개 영역 등급 합이 뭐 8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최저 조건을 이렇게 충족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조건일수록 학생부 석차 등급은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어려운데 그 조건을 맞추면 학생부 성적이 좀 불리해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능 공부와 그리고 또 학생부 석차 등급을 좀 이렇게 잘 조합해서 나중에 3학년이 되고 난 이후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전략을 잘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도 입결 자료만 확인하지 마시고 해당 대학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수능 최저 조건이 쉬워지는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지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꼭 한번 살피셔서 입결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부분도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최근에 입시 결과가 이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교과전형과는 다르게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나 합격자의 성적 분포도를 참고하는 정도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만으로 주세워 뽑지 않는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점수나 성적 분포도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석차 등급을 예시적이고 참고적으로만 이제 고려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허경화 대입지원관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통해서 더 보완된 설명이 이루어질 건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은 학업적 역량에 있기 때문에 학업적인 노력, 성적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업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향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요. 추천서나 자기소개서가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르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때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이나 진로희망 분야, 개인 봉사활동 실적, 독서활동 등도 대입에 다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제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학업적 역량,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충실히 기울여 나가시고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려보면요. 학생부 검증과 면접평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는 사항이 대학 평가자 입장에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다, 중요하지 않다, 책을 안 읽어도 대학 가는데 이제 지장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그 기재되고 있는 세특이라든지 창체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독서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정시 일반 전형 수능 경우에는요. 학생부 석차 등급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내가 더 희망하는 대학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년 때 내신 성적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는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나와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3학년 때 보던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 때를 보게 되면 졸업생들도 일부 시험에 참여하고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는 졸업생들의 참여 비율이 거의 뭐 30%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꼭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수능 중심으로만 이렇게 고려하셔서 학교 생활, 학교 성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등한시하지 마시고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이제 3학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와 활동 모두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모두를 포기하고 수능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이 수능 공부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길이고 수능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뭐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 본인의 실력을 잘 쌓아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정시대학 진학은 점수가 아닌
등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상담은 뭐 점수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도 대략적인 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부분은 수능 이제 점수가 나오고 그리고 당해년도에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다 수시 충원이 끝난 이후에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 등등을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좀 그 실질적인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리부터 정시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그 수시 모집과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먼저 노력해 보고 그것보다 수능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이제 뭐 적어도 9월 수시 원서 쓸 때쯤 됐을 때 고민을 해서 수시 지원 전략과 정시 전략을 이렇게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미리부터 수능으로만 집중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예체능계 희망학생도 학업 성적, 학교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미술 분야, 체육 분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적 노력을 정말 성실히 기울여 나가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대입 상담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은요.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난 이후 2023년 1월, 2월부터는 저희 상담을 고등학교 입학 전이라 하더라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설 대입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달 24일 날 그 전달 신청을 그 다음 달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뭐 1월 24일 날 신청하시면 2월 달 상담 신청이 되시는 거고요. 1월 달에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상이 지금 대구 진로진학 온에어 채널을 통해서 안내되고 시청하실 텐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강의 말고도 여러 유익한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강의들 꼭 잘 찾아서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입 지원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어느 고등학교 진학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면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응원드리고요. 저희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